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상황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3자 협의를 시작했다가 결렬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공수처 쪽에서는 경찰하고 공수처 쪽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게 해달라. 예, 근데 예, 여기서 경호처 쪽에서는 다른 반응들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경호처가 순순히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그대로 넘겨줄 리도 만무하고, 그다음에 소위 강경파라는 분들이 자신들도 체포 대상에 돼 있으니까 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형태고, 결국 평화적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 지금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지금 무기까지 사용하라,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하라 이런 예, 지시를 예. 내렸다는 게 제보로도 지금 나와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경호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동화기 등 뭐 무기를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지하고 있는 걸 지금 뺏을 수는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발적인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총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죠. 그렇죠. 예, 우려가 있는데 예, 경호처법에 따르면 무기 사용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상황인데 이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기 사용할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무기 사용 자체는 네. 일단 경호실 강경파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저지한다는 자체가 말이 네.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삼자 회동을 했다니까 네. 기대는 잠시 하지만, 아마도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체포 영장 집행 관련되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결국 우리 전체적으로 공권력이 압도적인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칼이라도 사용해라. 이런 예, 지시를 했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예. 경호처 내부에서 이런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 내 조직을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사님과 가까이 근접 경호를 하는 팀이 수행부서, 그 네. 다음에 가족부서가 있습니다. 네네. 팀들은 거의 강경파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대테러 부나 네. 선발팀이라든지 여타 행정팀, 네. 이쪽은 아무래도 온건하고 좀 소극적인 저항,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근접 경호팀을 빨리 네. 지휘팀장이라든지 네. 지휘부를 해체를,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신 가족부장, 예, 그 예, 가족부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수행부서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예. 경우 수행부서에 들어가는 그런 셈입니다. 예, 분류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들의 김신 부장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광호 본부장까지 지금 체포영장이 신청이 예,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근접 경호를 해보셨죠? 예, 예. 네. 그렇다면 이 근접 경호할 때 이 팀하고 충돌 불상사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근접 경우 팀들은 아마도 강경파와 똑같은 의지와 그 다음에 네.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네. 팀들은 그동안 대통령이나 그 여사 경호팀을 하는 가족부는 거의 유대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서로 얼굴도 알고 이름도 부를 정도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면전에서 거절을 못할 겁니다. 제가 볼 아. 때는. 예, 심리적으로 굉장히 결합이 예, 끈끈하게 돼 있을 가능성이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경호처 직원들이 보이콧하거나 태업할 것 같은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예, 내부 예, 제보자들도 있고 그런데 예, 이 영장 집행하러 들어갔을 때 이런 보이콧, 태업 예,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예. 체포영장 집행에 어느 정도 좀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사실 경호처도 규정에 의해서 예컨대 군 55다,
3사입니다. 이런 작전 부대가 경호처 지원 부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도 101단, 202단 등등 이런 작전 부대들이 업무 지원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네. 전번 1차 영장 집행 때 체포 영장 막는 행위는 네. 업무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협조의 뜻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철회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해줄 텐데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정도는 근데 지금은 이제 경호처 독자적으로 1, 2, 3차 전체를 네. 커버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산되버린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에서 그 체포영장 등 소환 조사했고, 네. 신원 확인 요청 등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각종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심리 전략이 상당히 먹혀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체포 저지를 위한 보이콧이나 태업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제 또 뭐 경찰 경호원 안의 편지 뭐 네. 등등을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이게 과연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정당한가? 네.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큰 그거죠. 그래서 강경파에서 아무리 강경 대응을 하더라도 내부 직원들은 이탈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적절히 심리전을 잘 적절히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탈하는 경호처 네. 요원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이제 무력 사용 지시에 대해서 지휘부에 그 지시가 내려오자 지휘부 사퇴 네. 요구를 한 그 중간 간부도 있었고, 예. 이랬는데 그 측석에서도 대기 발령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경호처 특성에서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명령 체계나 조직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와해됐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 부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박정준 전 처장이라든지 이진아 법무장 등 협상파로 해서 네. 온건파로 분류했고 김성훈이나 이광우 등등 강경파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경파들은 아까 건적경호팀 중심으로 해서 뭐 결사응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어제 뭐 중하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네. 내부 반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리더는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강경파 몇 사람은 경호처 직원들 제가 어저께 통화를 해보니까 후배들한테 하고 통화를 해보니까네 이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정통 경호맨이 아니다. 네. 통신 주특기로 해가 공채로 들어왔지만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니면서 네. 뭐 예컨대 대통령과 여사님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네. 저렇게 뭐 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조직을 말아먹었다. 인사 편중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옆에서 뭐 참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 그 네,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불만이 팽배했다면 리더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네. 후배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조하거나 거기에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게 굉장히 낮아졌다. 네. 이렇게 본다면 명령 체계나 조직 자체가 상당 부분 와해됐다는 평가가 합당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기를 소지한 경호원들의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얼만큼 철저히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근접 경호팀이 강성파들로 예. 분류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 몇 명이나 됩니까? 근접 경우가 지금은 이제 조직이 사실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있을 때가 한 10년 전 되니까 네. 그때하고 경호 대상자의 활동 범위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원이. 네. 근데 김 여사가 저녁에 외출을 많이 한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간에도 외출하고 야간에도 외출하니까 네. 그 인원 편성이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가족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가 있을 때는 한 12명 정도 되는데 한 20여 명 될 것이고 네. 그다음 수행부서도 과거와 달리
관저에서 청와대 같으면 관저에서 집무실로 이동하는 거 5분이면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냥 네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은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이동하려면 교통 통제를 받아야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교통 요원이라든지 경호팀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래서 근저 경호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 규모로 보면 대충 예상을 해보면 아까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예상을 해보면 한 어느 예. 정도나 규모가 될까요? 한 3, 40명? 30-40명. 예, 예. 네. 그 30-40명 정도는 강경파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최소 인원을 잡아도 그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또 얼만큼 이탈자가 생길지는 그냥 근성근성으로 해서 또 지시에 따라서 억지로 순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강경파는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3, 40명 중에 뭐 그걸 비율을 참 논하기 뭐 하지만 네. 상당 부분 이탈자가 근접 경호팀에도 나오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제보 내용 보면 아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착이 돼 있을 가능성 얘기 나왔는데 예. 경호처 요원들이 김건희 씨 생일에 장기 자랑을 한다고 준비하고 예. 폭죽도 뭐 준비해주고 그 반려견의 옷도 준비해서 뭐 경호 마크 찍어주고 이게 무슨 환심을 사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경호처 요원들이 이런 걸 했다는데 그 내부에서 그런 자괴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은 저도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장기 자랑을 한다든지 뭐 반려견 옷을 사줬다든지 그런 얘기를 흘러나오는데 예.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 공조직을 네. 사병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네. 경우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병화하는 어떤 특정 인맥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어떤 사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인사를 혜택을 준다든지 뭐 예산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침범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옛날에 최준실 씨가 그 사인이 공적 영역을 침해했던 것과 똑같은 사병화가 된 거죠. 경호실이. 네. 경호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네. 내란죄 혐의자를 경호하는 것 자체도 사병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호처 아닌 사적 영역까지 경호원들이 개입을 한다면 정말 자존심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법 개정을 한다면 개정을 해서 명확히 할 필요도 있고 네, 업무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명확히 거죠. 할 필요가 있고 결국 민주당에서 지금 경찰청 내에 경호국을 네네. 두고 경호처를 해체하자 네네. 이런 주장도 사병화에 대한 대책이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죠. 사병화된다는 것은. 그 아까 김성훈 차장이 이제 통신 주특기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경호처장 직무 대리까지 갔잖아요. 차장으로서. 예. 그러면 이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줬겠네요. 아까 그랬던 사병화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 그렇습니다. 대한 뭐 환심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틀림없이 그런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이 그것도 사병화의 역량이겠죠. 네네. 특정인들이 VIP하고 친소관계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러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도저히 경호처 근무자들은 사실 실력에 따라서 승진하는 것이지 네네. 이렇게 친소관계에 따라서 또는 사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승진하는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정말 뭐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네네. 자기들이 근데 이광우 본부장하고 두 분은 뭐 사실 김성훈 씨하고 군대 동기고 네네. 그다음에 공채 동기고 네네. 그다음 돌아서 아웃사이드 경호처 내에서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게 전체 경호실 직원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팽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 이런 분들하고 근무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아시는 분들이죠 다. 예. 뭐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네네. 알죠 서로.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호처 후배들에게 이 말만
말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만은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경호처에 입사한 이후에 가장 큰 고민에 쌓여 있을 겁니다. 뭐 경호관이 직업 윤리상 네.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자리를 짓고 있겠지만 네. 어떤 자괴감이나 처벌에 대한 걱정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경호관들은 네. 아침에 출근할 때 매일 새 옷, 그러니까 속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죽으러 가는 연습을 하러 간다. 네. 이런 덕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자세로 임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같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합법적인 체포영장이고 그걸 막는 것은 불법적이다. 네, 이런 네. 걸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경호처 조직을 명예롭게 지키고 하루빨리 어떤 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소신을 좀 네.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포함해서 고통과 아픔을 후배들이나 가족들에게 위로드리고 네. 유혈 사태 없이 안전하게 상황이 종료되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을 밑에 부하로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주특기가 틀렸고 그 당시 네, 제가 네. 있을 때 아마 통신계에 있었고 김성훈 네. 씨는 이광훈 씨는 검척팀 거기에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팀이요? 검척 행사 갈 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확인 점검하는 팀이 있어요. 네. 고척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경호처는 핵심 부서가 이제 항상 네. 정통 경호맨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통맨들은 이제 주로 수행부, 가족부, 뭐 네. 조금 더 가서 선발팀 아. 그 정도만 써주고 나머지는 조금 네. 서로 좀 그런 관계입니다. 수행부하고 가족부가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들을 경호하는 팀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행정 내지는 뭐 서포트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틀림없죠. 물론 테러 부서나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검측 부서 역할도 크지만 그래도 서로 경호원들 간에 그런 서로 너는 정통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논란을 벌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